자, 오늘도 여러분께 뭐를 알려드려야 될까 고민 끝에 지난번 신속통합기획 1탄을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1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권리산정기준이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권리산정기준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산정기준일이 뭐냐? 이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 뒤에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입주권이 나오고 안 나오고 분양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엄밀히 따진다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 받을 권리를 정하는 날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지구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새 집을 주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집을 사거나 뭐 신축을 하게 된다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신속통합기획을 2021년도 하반기에 지정을 하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공 또는 이제 민간 재개발에 관해서도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권리산정기준일이 뭐냐에 따라서 자세히 이제 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입니다.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아까는 서울시가 시도지사라고 했으니까 서울시가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잡겠다라는 내용이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그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죠. 요 네 가지 이 경우인데 첫 번째,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만약에 재개발 구역에서요, 지금 이제 90제곱미터가 넘으면 이제 조합원 자격이 되거든요. 자, 근데 18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반을 쪼갰습니다. 이제 분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격이 이제 2개로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쪼개고 싶을 거예요. 뭐 180평이 아니라 뭐 1000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 90제곱미터씩 그냥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90제곱미터씩 계속 여러 개를 쪼개 놓으면 그게 이제 각각 붙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이렇게 분할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한 필지만으로서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두 필지로 쪼갰다, 뭐 세 필지로 쪼갰다 했을 때 각각 이제 그 분양 자격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자, 다음 두 번째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뭐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하나입니다. 그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예, 그래서 뭐 8호실이다. 뭐 다가구주택도 8호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하나예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8호실이다. 그러면 각각 주인이 다 틀릴 수 있는데, 물론 한 주인이 8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거는 어쨌든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이제 뭐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각각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다세대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 이게 이제 전환 분할 다세대, 뭐 전환 다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뉴타운 지역 중에서 재개발 지역 중에서 한남 뉴타운이 이런 물건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물건이 아예 분양 자격을 주어지진 않는데, 그때 이제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또 논하긴 하는데, 어쨌든 완전히 못 받는 거는 또 아닌 그런 뭐 부분이 있어요. 뭐 그거 나중에 또 차후 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분양 자격을 받을 수는 없다. 하나만이 분양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당연히 이제 토지가 있고요. 그 위에 뭐 주택이나 이제 건축물이 있을 건데, 명의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달리 했을 때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예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서 지방 같은 데서는 이렇게 주인이 이제 땅 갖고 있고 위에 이제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요거 땅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매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이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게 제일 많겠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뭐 신축 쪼개기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소위 이렇게 다세대로 신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 다세대 모두에게 분양 자격을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 통합기획 안에 이렇게 이제 신축으로 지어지는 다세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는 2020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을 잡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겁니다. 2022년 1월 28일 안에 건축되고 사용 승인 및 준공이 완료되어 등기가 된 건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1월 28일 이전에 이런 식으로 준공이 됐고 등기가 된, 뭐 엄밀히 따진다면 등기가 됐다기보다도 보존 등기를 신청한 거 같은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축이 됐다. 근데 2022년 1월 28일 안에 그런 식으로 보존 등기가 신청 접수된 물건 같은 경우는 8세, 신축이 8세대다. 그럼 8세대 전부 다가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102곳의 후보지 중에서 작년 이제 연말에 그 21곳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102곳 중에서 21곳을 제외한 나머지 81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 이후로는 소위 건축행위를 하게 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뭐랄까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 사업도 안 되는데 계속 규제만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만 적용이 될 거예요. 만약 후보진 상태에서 지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2023년 말이 지났어요. 2024년 1월 1일로 땅 되면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얘기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즉 모든 신축들이 전부 다가 소위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그 후보지 중에서요, 신축들이 많은 곳, 신축을 좀 지어서 분양을 했던 곳들은 차라리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도 얘기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23년 말까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재개발이 된다면 이 법 적용, 즉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2022년 1월 28일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기 방지 대책용 예시 해가지고요,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2022년 1월 28일로 둔 거, 또 토지거래 허가도 이제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일 기준, 건축 허가 제한도 또 받게 됩니다. 후보지가 됐을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러니까 우선은 21곳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아마 한 번을 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탈락이 됐다라고 한다면 2023년 말까지 그 이후에다라고 한다면은 신축 같은 경우는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속한 A지구의 신축 빌라가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준공이 된다면 2023년 말 이전에 재개발이 확정될 경우에 현금 청산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2023년 말 이후에도 재개발이 그 이후에 재개발이 확정된 경우라면은 현금 청산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축에 대한 좀 걱정, 우려라는 부분이 이 권리산정 기준일 내용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제도권 안에서 이런 식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일로 잡는데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본다면 과연 이 보존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곳들은 전부 다 현금 청산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한 번은 좀 되짚어서 한번 다툼이 생길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 한 10년 전 모습인데요,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소위 여러 개가 이제 나눠지는 부분인데, 그 허가를 해줬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나눠줬다고 본다라고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들고선 부딪히게 된다면 그런 어떤 신축에 대한 부분 중에서 재개발이 확정된 곳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툼을 통해서 만약 승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길이 열려는 있다라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제도적으로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속통합기획 제2탄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쏙쏙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계속해서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3탄이 또 를 만들 예정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